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린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42세 도서관 사서 이서연 씨의 놀라운 인생 역전기인데요. 듣고 계시면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정말 어이없고 웃긴 에피소드들도 있어서 끝까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서연 씨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건 바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20년째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두 아들 아침밥을 챙겨주고 도서관에 출근해서 성실히 일하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엄마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들 준서와 4학년인 둘째 준호를 키우며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일하는 도서관은 동네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신문을 보러 오시거나 아이들이 방과 후 숙제하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좋았습니다. 책 냄새가 나는 조용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책을 찾아드리고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하는 것이 그녀만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박민호 씨였습니다. 45세인 민호 씨는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허영심이 많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자신을 과시하려 했고 비싼 옷을 사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오말순 씨의 태도였습니다. 70세인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아들바라기였습니다. 며느리인 서연 씨를 늘 무시하면서도 아들만은 하늘의 별 따기라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서연 씨가 정성스럽게 상차림을 하며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에휴, 도서관에서 책이나 정리하는 게 무슨 큰 일이라고. 우리 민호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며느리는 편하게 앉아서 책이나 읽고 있으니. 그 순간 서연 씨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도서관 사서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매일 수백 권의 책을 정리하고 시민들의 문의에 답하고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아이들 독서 지도까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서연 씨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노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민호 씨가 갑자기 주식 투자에 빠진 겁니다. 그것도 아내 몰래 말입니다. 어느 날 서연 씨가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적금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민호 씨가 친구가 알려준 주식 정보로 투자했다고 하는데 결과는 당연히 쪽박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적금이 100만 원도 안 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는 반성하기는커녕 이번엔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하겠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더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민호 씨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회사 돈으로 주식을 건드린 게 들켰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집안 돈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건드린 거였습니다. 이제 남편은 백수가 되었고 집안 경제는 서연 씨의 도서관 사서 월급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민호 씨의 황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수가 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갑자기 외제차를 끌고 집에 들어온 겁니다.
취업 면접 볼 때 필요하다며 시어머니가 보증을 서서 할부로 산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한 달 후에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제 민호가 백수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살아야겠다. 며칠 후 서연 씨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전화를 한 겁니다. 엄마, 할머니랑 아빠가 집에 짐을 들여놓고 있어요. 서연 씨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자신 몰래 짐을 들여놓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서연 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폭발한 겁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짐 빼세요. 네,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제가 월급으로 월세 내고 사는 집이에요. 제 명의예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서연 씨가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전세 자금을 도와주셨고 나중에 서연 씨 월급으로 조금씩 갚아가며 집을 자신 명의로 해둔 거였거든요. 서연 씨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시어머니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그날로 짐을 빼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 씨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이혼해요. 민호 씨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요? 우리 적금 날리고 회사에서 잘리고 제 동의 없이 외제차 사고 시어머니랑 짜고 집에 들어오려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뭘 더 잘못해야 알겠어요. 민호 씨가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하면 더욱 안 되죠. 아빠가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큰아들 준서는 이미 아빠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항상 거짓말해요? 그리고 왜 할머니는 엄마한테만 짓궂게 해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온갖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 되던 어느 날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서연 씨가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증권회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남편분이 대출 받으신 게 연체되어서라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또 자신 몰래 대출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날 밤 서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내일 이혼 서류 가져올 테니까 서명하세요. 결국 일주일 후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민호 씨는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고 서연 씨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 서연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아버지께 연락드리는 거였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은퇴한 교사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딸의 제안에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함께 살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엄마를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 서연 씨는 도서관 일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집안 걱정에 묻혀있던 꿈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창작 동화 읽기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 씨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 문예창 작가를 졸업했지만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포기했던 꿈이었거든요. 서연 씨는 도서관에서 성인 대상 글쓰기 강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가자가 몇 명 안 됐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첫 수업 때는 단 3명만 왔었는데 석 달 후에는 15명까지 늘어났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글 쓸 일이 없었는데 이 나이에 일기 쓰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60대 수강생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연 씨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연 씨의 글쓰기 강좌는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글쓰기 기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었거든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작은 도서관, 강의실에서 열리는 이 수업은 서연 씨에게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 수강생은 이런 글을 써주셨습니다. 나는 70평생 남편과 아이들만 챙기며 살았다.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서연 선생님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비로소 나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나만의 인생 2막을 시작해 보려 한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서연 씨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편 아이들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아빠가 없는 상황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할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준서는 엄마의 일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과 후에 도서관에 와서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서연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글쓰기 강좌가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주변 다른 도서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는 주말이면 여러 도서관을 다니며 글쓰기 강좌를 열었고 이제 제법 유명한 글쓰기 강사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연 씨가 쓴 에세이집이 출간된 겁니다. 제목은 도서관에서 찾은 나의 인생 2막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출간 기념회가 열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글쓰기 강좌 수강생들, 도서관 이용자들, 그리고 서연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독자들까지. 한 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책을 읽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준서는 학교에서 우리 가족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도서관 사서이시면서 동시에 작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 엄마는 사람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정말 멋진 분입니다. 준호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쓴 책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어.
나중에 엄마처럼 책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서연이야.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야 제대로 꽃을 피웠구나. 한편 서연 씨와 헤어진 민호 씨는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도 여전히 허황된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됐습니다. 외제차 할부금은 계속 나가야 했고 결국 민호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45세에 최저임금 알바를 하게 된 거였죠. 편의점에서 일하는 민호 씨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양복을 입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밤새 일해야 했어요. 새벽 3시에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바닥을 걸레질하는 일들이 민호 씨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 서연 씨의 책을 사러 온 손님이 있었어요. 그 손님이 계산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책 정말 좋더라고요. 도서관 사서 출신 작가가 쓴 건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민호 씨는 그제서야 아내가 책을 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그 책을 사서 읽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민호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남편의 꿈을 응원했지만 남편은 한 번도 내 꿈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의 실수를 덮어주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지만 그는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민호 씨는 이 글을 읽고 정말 후회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나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동네 사람들이 서연 씨의 성공 소식을 자꾸 전해주니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순이 내 며느리 정말 대단하더라. 책도 내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훌륭한 며느리를 왜 못 살게 굴었니?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오말순 씨가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으로 서연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지금 민호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어. 너 같은 며느리를 잃은 게 정말 후회돼. 시어머니가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냐고 물었지만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찾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서연 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글쓰기 강좌에 참석하던 5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셨는데 서연 씨의 열정에 감동받으셨고 아이들도 김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서연 씨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서연 씨의 활동을 높이 평가해서 더 큰 도서관의 관장직을 제안한 겁니다. 서연 사서님, 선생님의 도서관 운영 능력과 시민들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최근 출간하신 책까지 정말 완벽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꼭 저희 도서관장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도서관 관장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승진 소식이 알려지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서연 씨를 일면에 소개했어요. 책과 함께 꿈을 키우는 도서관장이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여성이 지역 사회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새로운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서연 씨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어르신 독서 모임, 아이들 창작 동화 시간, 성인 글쓰기 강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했고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박이 터졌습니다. 서연 씨의 도서관이 전국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시상식 날 서연 씨는 무대에 올라가서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모든 분들이 받는 상입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저를 지켜준 아이들과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는 용기를 주신 도서관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습이 TV에 나가면서 서연 씨는 정말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고 다른 지역 도서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준서와 중학생이 된 준호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들로 자라났습니다. 준서는 장래 희망이 도서관 사서입니다. 준호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두 아들 모두 엄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한편 민호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시간에 혼자 편의점을 지키면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민호 씨는 서연 씨의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현재 서연 씨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준서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한 겁니다. 서연 씨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서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관장님,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 씨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죠. 서연 씨는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나는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될 수 있었다. 인생은 정말 한 권의 책과 같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같다. 현재 서연 씨는 6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장이 되었고 서연 씨의 도서관에는 인생 2막 응원 코너가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코너에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쌓여 있어요. 50대에 이혼하고 절망했던 여성이 카페 사장이 된 이야기, 60대에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전을 연 할아버지 이야기, 70대에 시를 쓰기 시작한 할머니 이야기까지.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서연 씨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도서관 사서가 되어 엄마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랑스러운 건
준서가 엄마를 뛰어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독서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신문사 기자가 되어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엄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연재 기사를 써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제목이 바로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요즘에는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손자들과 딸이 효도를 잘해줘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자립 여성 롤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서연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되었어요. 인생에는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4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정말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어떤 장은 슬프고 어떤 장은 기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써내려간다면 분명히 아름다운 결말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서연 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